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배경까지 해설해 드립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죠.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강조해왔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또 경제 성장에 좀 방점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제가 11회, 수출이 6회 언급됐고요. 미래는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각 8회씩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IT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 원자력, 탄소 중립, 또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그 이행을 확실히 약속하면서 또 기득권 타파의 기치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이제 첫 신년사를 통해서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확실하게 재확인했고요. 또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윤 대통령 신년사 말미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겠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면서 기득권과의 싸움을 확실하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서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행위 엄단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언급을 했고요. 또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인 3대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윤 대통령 특히 이제 올해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출 진흥을 통해서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면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나 이제 수출, 외교 같은 것에는 굉장히 힘을 준 반면에 또 이제 북한에 있다는 도발이나 아니면 우리 2022년에 굉장히 큰 뉴스였던 이태원 참사 같은 중요한 현안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언급하지 않은 걸까요? 우선 이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상당히 강대강 메시지를 냈었는데 어제는 뭐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거의 드러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의 연대를 중심에 둔 대외 전략을 거듭 강조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윤 대통령 다음 행보를 보시면 이제 좀 얘가 좀 달라지는데요. 윤 대통령 어제 신년사 발표 뒤에 바로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서 군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은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육해 공군과 해병대 지휘관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질적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어요. 네. 또 새해 합참의장 이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결국은 이제 다음 행보를 통해서 어떤 군의 어떤 그 전시 태세라든지 뭐 확고한 그런 어떤 안보 상황 이런 걸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년사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신년사 여야 어떻게 들었는지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뭐 반응 뭐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당연히 엇갈렸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건데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민주당 이모경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비전도 해답도 찾아볼 수 없다.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경 대변인이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군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돌리겠다는 심산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앞서 이동훈 기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이 기득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기득권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대선 출마 선언하거나 대선 후보 수락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또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의 지향점을 열거하기에 앞서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선언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의 하나로 이제 보이는데요. 먼저 노동개혁 관점에서 기득권은 대기업 중심의 그 대형 노동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노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노총 산하에 특히 이제 금속노조라든지 건설노조 그리고 언론노조 등을 대표적인 기득권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이권 카르텔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시민단체 등도 바로 대표적 기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외에도 이제 교육개혁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교조도 일종의 기득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득권은 아까 이모경 그 의원이 얘기한 그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정부와 시민단체의 어떤 이권 카르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저 민주노총과 그 산하의 어떤 강성노조들 그리고 전교조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아마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내지는 기득권. 기득권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솔직히 이것은 뭐 정확히 저와 어떤 이 언론에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제 지금 정확히 지칭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 관계자 가운데는 이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도 뭐 기득권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내놨더라고요. 뭐 각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득권이 누가 될지는 규정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는 내놨는데 신년 기자회견 예년에 비춰보면은 신년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이재윤 앵커가 작년 연말에 신년 기자회견 하겠죠라고 얘기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네.
안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아직 뭐 저 있어요. 연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월 중에 보통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게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지 않으면 이제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 발표가 아직 안 나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이제 피력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래서 일종의 이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향후 어떻게 그 1년 동안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부를 밝히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사실 그 도어 스태핑을 한 것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신년사로 가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고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날을 통해서 이제 설날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그 기자들과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자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뭐 아시다시피 전에 MBC 출입 기자가 뭐 슬리퍼를 신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그랬던 사건들 이후에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좀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은 그 결코 이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회든지 간에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담이지만 사실 YTN은 돌발 영상 때문에 저희가 저 대통령실에서 라이브를 한다든지 이렇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대통령 그 신년사 10분 하는 동안에 우리 YTN은 그거를 그 방영하지 못하고 다른 뉴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의 전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면 YTN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신년 기자회견 하면 1시간 이상 할 텐데 그 중계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리포트할 때도 결국 대통령 녹취를 못 쓰고 그냥 그래픽을 써서 네. 그 결국 그 보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충분히 뭐 여담입니다만 YTN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신년사로 가름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한 달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징계 끝나고 나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은 대신에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또 조선일보 하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로도 손꼽히기 때문에 약간 일방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만을 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적 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특종을 당한다든지 어디가 이제 그 권력자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쾌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대표적 그 보수 언론인 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보수 언론도 상당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대부분의 언론들도 뭐 조선일보만 챙기는 거냐 뭐 이런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대통령실과 관련한 기사가 조금은 비판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인의 그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언론이 특종을 한다든지 어떤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취재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더 크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로 그 신년 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모양새로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면 다음에 다른 언론들과도 그 좀 쭉 그 스케줄을 잡아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쌍방향 소통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어 스태핑을 뭐 좀 더 이제 다시 좀 개선해서 네. 재개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언론사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년사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오늘 있었던 신년 인사회 오부 요인들과 함께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고요.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또 오부 요인인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대통령실 참모들 또 정당과 종교계 지도자 등 총 200여 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신년 담화와 신년 인사회에서 낸 내용이 이제 메시지가 비슷하더라고요, 결이. 오늘 이 신년 인사회에서는 윤 대통령 어떤 메시지 냈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어제 신년사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신년 인사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네. 또 그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에 대한 다시 어떤 한번 기득권 얘기를 타파 했네요. 이런 네. 부분을 강조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권 카르텔, 기득권 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굴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은 또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그리고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특히 그 세계 무역기구 체계의 약화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심화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을 하셨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네. 또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서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을 했다면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참 사유를 이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 이후에 언론에 이제 작년 12월 22일에 행안부로부터 초청 메일을 받았는데 그날 오후 2시에 메일이 들어왔는데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회신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면서 그때는 당일에 이제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불가함을 행안부에 회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한 통 띡 보내는 방식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신년 인사회 참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질문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되물으면서 조금 네. 특이한 광경이 몰랐다는 얘기네요. 네,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천준호 비서실장이 전달을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런 행사를 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 선에서 잘랐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저는 거의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본인이 기분 나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아무리 기분 나빴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아서 뭐 거절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이제 얘기하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럽고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겸연쩍은 측면도 있으니까 마치 이제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뭐 사실 저도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이제 그 뭐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 정도 사안을 대표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본인 독단적으로 그거를 거절을 했다. 그건 정치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뭐 전부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잖아요. 이제 그런 자리에 뭐 여야 영수회담도 아니고 그 169석이나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 200명에 한 명으로 참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거절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전화 한 통화 없이 뭐 이메일만 보내고 당일에 바로 뭐 이어가를 해서 이제 가부간에 답변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좀 행정안전부의 어떤 일처리 방식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자리에 좀 참석을 하고 어떻게 뭐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 자존심은 상하더라도 참석을 해서 어쨌든 여야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바람은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건 불발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 그 경쟁을 하고 여야가 좀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보다는 협치의 어떤 단서를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뭐 이재명 대표나 나머지 정당 대표들과 자주 회동하고 뭔가 협치의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행사에 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여야가 좀 더 국민들 앞에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했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년 인사회 냉랭한 여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됐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죠.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